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혼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 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분화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함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내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키예프. 몇 년 동안 여기 온 걸 꿈꿔왔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대성당, 항공박물관, 드니프로 강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광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무언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게 보여요. 거대한 폭발 같아요. 피해야겠어요. 빨리요. 2020년 6월 키예프 사람들이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모루구름이었어요. 보기 드문 형태의 폭풍우가 형성되고 있었죠.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며 공기는 성층권 바닥에 닿으면서 팽창하고 퍼져나갑니다.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멋진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로는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모루구름은 가장 위험한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구름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에요. 이 번개는 폭풍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모루 상단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km 밖에 있는 거대한 구름을 목격하고 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어요. 현지인들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SNS에 거대한 구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그것이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구름은 바람의 세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북쪽 끝을 둘러보면서 소름 끼치는 동물들을 피해 편안하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쉬다가 커다란 그림자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 이상한 날씨는 정말 놀라워요. 이 구름은 나팔꽃 구름이라고 불리는데 마치 거대한 튜브처럼 생겨서 하늘 가로질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최대 1000km에 걸쳐 측정될 수 있고 심지어 큰 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하면서 길게 말려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뒤쪽에 더 차갑고 습기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나타납니다. 2001년 7월과 9월 사이 남부 인도 사람들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빗물은 옷에 물이 들 만큼 진한 색이었어요.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도 있었어요. 장마철 중간에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해조류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맛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조류가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죠.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거품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욕조를 채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아무 해안가로든 가서 몸을 담그세요. 거품이 많은 조수는 한 장소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위투성이 해안선을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해안, 북아일랜드, 호주의 물루라바 같은 곳이죠. 각 해안마다 바다 거품을 형성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유리잔에 바닷물을 떠서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식물, 화학물질, 그리고 많은 소금과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거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강력한 조류와 바람이 이 모든 것을 섞으면 우린 카푸치노 거품과 비슷한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추운 기온이 미시간주의 과수원을 강타하면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령 사과처럼요. 전혀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겨울 유령 사과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몹시 추워야 해요. 사실 이것은 사과가 가지에 달린 채로 사과 표면의 비로 인해 얇은 얼음층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드문 기상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가 녹아서 사과 소스처럼 새어나오면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은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많은 곳일 거예요. 1년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3개월 전에 미리 예측됩니다. 10월에 우기 동안 1분 안에 30번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전구 하나에 6개월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번개쇼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영원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주변에 있는 3개의 산을 둘러싸고 물 위에 폭풍 구름을 형성합니다. 습한 공기의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의 얼음 결정체와 충돌할 때 거의 매일 밤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폭풍은 그 위에서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의 높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강력한 내우와 관련이 있지만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중층권 50에서 80km 상공에서 발생해요.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인해 이 희미한 번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걸 발견한다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폭이 50km를 훨씬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레운 위의 차가운 플라즈마 방출의 한 종류입니다. 폭풍 구름과 아래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넛 모양으로 붉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희귀한 기상현상 중 하나로 모든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데 바람, 기온, 눈, 얼음, 그리고 습기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경이로운 고리가 형성됩니다. 땅의 얇은 층에 젖은 눈, 그 층 아래 얼음이나 가루눈, 그리고 이 도넛을 언덕 아래로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에서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카메라에 담으세요. 지평선 너머로 석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줏빛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은 눈앞에 보이는 3개의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언제부터 지구에 태양이 3개였죠? 가끔 태양 옆에 나타나는 이 유령별을 선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개처럼 태양을 졸졸 따라다녀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선독은 종종 태양과 같은 높이에서 빛을 발하는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얼음 결정이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골이나 후광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달과 나란히 나타나고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는 달빛에 의해 형성되는 문독도 있지만 선독만큼 자주 관찰되진 않습니다. 야생에서 사진을 찍다가 드디어 인생샷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 소나무, 산, 그리고 비행 접시. 잠깐, 비행 접시요? 아, 외계인이에요. 만약 접시 모양의 구름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렌즈 모양을 한 고저구는 이름도 어려워요. 알토 큐뮬러스 렌티큘라리스. 멋지죠? 산 꼭대기 위에 형성되는 특이한 구름입니다. 습한 공기가 산 위로 흐를 때 온도차가 완벽하면 파도가 생겨요. 공기가 파도를 통과할 때 증발이 발생하고 일련의 구름이 타원형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외계인은 아니라는 거죠. 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구름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방우는 거대한 하얀 덩어리의 마시멜로처럼 보이지만 구워 먹을 순 없습니다. 이 이상한 솜털 같은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을 수 있고 모루구름이나 다른 뇌우 구름 아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거품 모양은 폭풍 자체 내부의 난기류로부터 형성되어 고르지 못한 구름 기반을 만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납니다. 유방우는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로 가라앉을 때 형성됩니다. 공기는 주변 환경보다 차갑고 얼음으로 식거나 물로 인해 무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따뜻한 여름 오후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푸르고 해는 하늘에 떠 있는데 갑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곧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발 아래 땅을 확인해보기 위해 살짝 뛰어봅니다. 잔디가 마치 트램폴린에 서 있는 것처럼 푹신해요. 이 현상은 토양 액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폭우나 홍수로 인한 과도한 물은 토양에 갇히게 되어 물이 차게 됩니다. 이것은 땅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물침대처럼 작용하게 만들죠. 이런 푹신한 풀밭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조심해서 걷는 것이 최선입니다. 잔디밭이 꺼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안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검은 연기구름,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며 분출하는 화산은 그 자체로 이미 무서운 광경입니다. 더 무서운 건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산 번개는 연구하기 매우 어려워서 과학자들은 정확히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이론은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 화산재가 너무 많은 마찰을 일으켜 정전기를 축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기는 화산 번개를 유발합니다.
화염회오리 또는 화염토네이도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지상풍에 불씨가 실려서 빙글빙글 도는 힘이 불길을 증가시킬 때 발생합니다. 이 회전하는 불기둥은 높이가 350m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겨우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화염 토네이도는 매우 드물지만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23년 도쿄에서 도시 전체의 대규모 화재가 거대한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켰습니다. 토네이도는 15분 동안 지속되며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38,0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춥고 구름 한 점 없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는 파란빛과 오렌지빛의 다채로운 광선을 보았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빛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빛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 결정체로부터 반사될 때 발생합니다. 빛의 기둥은 캐나다나 러시아와 같은 추운 북쪽 나라에서 더 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무지개 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달이 만든 밤하늘을 밝히는 무지개를 보는 건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달무지개라고 부릅니다. 무지개처럼 밝고 화려하며 달빛이 하늘의 물방울에 반사될 때 발생합니다. 달무지개는 놀라울 정도로 희귀하고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달은 매우 낮아야 하고 하늘은 어두워야 하며 비가 달의 정반대에서 내려야만 달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 해변을 따라 달빛이 비치는 산책을 하고 있다면 생물 발광 해변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물속의 미생물이 파도의 움직임에 의해 동요하고 밝은 파란색을 발산할 때 발생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따뜻한 물에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생물 발광 해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여러분은 유명한 피폭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하 호수에서 핏빛으로 물든 물이 테일러 빙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이 놀라운 색깔이 생물 발광 플랑크톤과 유사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 후에 물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산화되고 녹이 스는 현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내내 호수가 얼어있는 추운 기후에서 얼음물 밑을 자세히 보면 얼음 속에 갇힌 얼어붙은 거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작은 메탄가스 방울들입니다. 물속의 박테리아는 다른 유기체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생산합니다. 메탄은 얼어붙은 물속에서 떠다니는 거품으로 변해서 얼음층 아래에 갇힙니다. 아스페라투스 구름은 자연에서 가장 희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구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폭풍 같은 구름의 파도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 구름이 불길해 보이고 강한 폭풍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날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 구름은 미국의 대평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 이후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사막 장미석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막 장미석은 복잡한 장미 모양의 크리스탈 군집 형태입니다. 건조한 상태와 습한 상태 사이 간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크리스털을 형성하고 그 안에 있는 모래 입자들을 가두어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보면 용오름을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토네이도로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오름은 일종의 깔때기 모양의 구름입니다. 종종 어두운 색을 띠는 구름으로 가득 찬 회전하는 바람 기둥입니다. 용오름은 토네이도보다 훨씬 약하고 작아서 어떤 것도 빨아들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열대기후에서 발생하며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됩니다. 렌즈 구름은 하늘에 팬케이크 더미를 쌓아놓은 것처럼 다른 구름 위에 놓여있는 평평한 구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높은 건물처럼 지리적 특성이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됩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렌즈 구름은 UFO 목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자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영구 동토층 폭발입니다.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서처럼 메탄가스 거품이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것은 땅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는 큰 폭발을 초래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2013년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 몇 번 사례가 더 보고되었습니다. 빙하라고 하면 보통 깨끗한 하얀 얼음 덩어리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남극 대륙에서 녹색, 파란색, 노란색 등의 줄무늬가 있는 빙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특정한 조건에서 형성되는 얼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녹색은 일반적으로 조류가 풍부한 물이 얼 때 나타납니다. 파란 줄무늬는 가장 최근에 얼어붙은 물입니다. 다른 색깔들은 일반적으로 물이 얼 때 떠내려온 잔해의 퇴적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진주우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구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며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다양한 색깔의 빛의 파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 구름은 사실 매우 위험한 광경입니다. 진주우는 우리의 대기를 크게 파괴합니다. 우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죠. 오존층은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보호막이고, 오존층이 더 고갈될수록 더 많은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폭포 가운데에서 자연화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못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흔한 일입니다. 뉴욕 북부에서 흐르는 작은 폭포 한가운데는 약 20cm 높이의 영원한 불꽃이 있습니다. 폭포 밑에는 천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소량의 천연가스가 지하에서 지구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 작은 불꽃은 바위로 적당히 가려져 있어서 폭포의 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구적으로 타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모래는 여러분이 열대 해변에서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와이와 전 세계의 화산섬에서는 짙은 녹색 모래로 뒤덮인 해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색깔은 근처의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된 암석의 일종인 감람석의 침식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위는 서서히 모래로 변해서 해변으로 실려오고 해변은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페니텐트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된 얼음 스파이크 들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빛이 얼음 위에 직접 비쳐서 얼음을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꿀 때 발생합니다. 햇빛은 눈의 표면을 오목하게 증발시키면서 날카로운 크리스털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스파이크는 4.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유방우는 가장 특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구름 중 하나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을 수 있고 마치 하늘이 손뭉치로 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 자체는 무해하지만 종종 위험한 폭풍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름이 보이거든 실내로 들어가세요. 녹색 섬광 일몰은 일몰이나 일출 시에 해가 거의 완전히 하늘을 벗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드문 현상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태양을 밝은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뚜렷한 녹색 섬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이 지구의 대기에 반사되어 빛이 다른 색깔로 굴절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태양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쉬운 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실종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미지의 세력이 잠깐만요. 대본이 잘못됐네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트란실바니아에 있죠? 죄송해요. 자, 옛날 옛적의 트란실바니아의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트란실바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명명한 신비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 뒤틀린 나무와 얽힌 덤불을 보세요. 금방이라도 나무 뒤에서 사악한 생물이 나타날 것만 같고 심지어 이야기처럼 우주에서 온 유령이나 신비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숲은 1960년대에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친구 몇 명과 함께 따뜻한 8월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을 때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하늘에서 이상한 걸 가리켰어요.
한 남자가 그녀가 서 있던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놀랍게도 그도 그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이상한 은색 디스크였죠.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서 소름 끼치는 물체가 사라지기 전에 4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물체는 불과 2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필름을 현상했고 그의 사진은 지역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이상한 조명에서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우주선처럼 보이는 기상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날 숲 위의 하늘에는 기상풍선이나 비행선 그 어떤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스스하지 않나요? 이 지역의 캠프파이어 전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으스스한 장소의 어두운 깊은 곳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종종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애초에 그 별명이 붙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해요. 200마리의 양과 함께 숲으로 들어간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사라진 5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수군댔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을 입은 채 하루도 늙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후 가까스로 돌아왔지만 심한 화상과 고열 등 이전에는 없던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 토양에 방사능이 높은 천연 우라늄이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이 숲에 오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나 전자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숲은 전설이 아닌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6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꽤 신비로워요. 소름 끼치는 나선형이나 예상치 못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자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팔다리를 비틀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손을 뻗어 사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뒤틀린 나무들이 시계 방향의 나선형으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나무나 다른 종류의 초목을 찾을 수 없는 숲의 특정 지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바로 더 클리어링이라는 완벽한 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공포 영화의 완벽한 이름이죠. 초목이 없는 이 지역의 토양을 검사한 결과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이상한 물질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숲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서 신비한 구가 튀어나오거나 외계에서 온 불빛과 같은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죠. 드라큘라든 드라큘라 성이든 이제는 한 발 물러나야 할 것 같네요. 트란실바니아의 무서운 이야기는 드라큘라만이 아니니까요.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네카스 섬 또는 인형의 섬이에요. 멕시코시티 근처에 으스스하고 어두운 운하물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나무에 매달려 있고 무성한 초목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인형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인형들은 낡고 썩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한때 명랑했던 얼굴은 이제 절망과 공포의 표정으로 뒤틀려 있어요. 이 불안한 장소 뒤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여 년 전 가족을 떠나 섬에서 홀로 살던 은둔형 외톨이 돈 줄리안 산타나가 이 섬에 살았다고 해요. 그는 운하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강박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인형을 얻기 위해 자신이 키운 인형을 지역 주민들과 거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남자는 인형을 닦거나 고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인형을 발견한 상태와 상관없이 인형으로 섬을 장식하기만 했죠. 멀쩡해 보이는 인형도 비바람에 망가져 버렸어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두막 안에도 이 무서운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저주받은 곳이라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인형이 섬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런던 북쪽 교회로 이동하면 신비한 하이게이트 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묘지에는 칼 마르크스와 더글러스 애덤스의 무덤을 비롯해 특이한 무덤이 많지만 그 때문에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뱀파이어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으스스한 생물이 출몰한다는 전설 때문에 이곳을 찾아요. 네,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무덤 위를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이곳이 항상 이렇게 으스스했던 건 아니에요.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이곳은 한때 무덤을 삼킬 듯이 무성한 초목과 무너져 내리는 비석들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설은 1970년대에 이 묘지가 여러 공포 영화에 등장하면서 장소 자체와 함께 인기를 얻게 됐죠. 심지어 자칭 뱀파이어 헌터라고 자처하는 방문객도 있어요. 런던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플럭리라고 하는 평화롭고 매력적인 마을이 있어요. 적어도 첫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은 플럭리가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수군대요. 구불구불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령이 출몰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여러 장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중 상당수는 4세기 이상 영주의 지위를 누렸던 대린 가문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건물에 있는 둥근 지붕의 창문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수백 년 전 대린경이 적에게 붙잡혔을 때 탈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이 창문 중 하나를 정면으로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담한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저택과 마을의 모든 창문은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저택은 1951년에 불타버렸지만 대린경의 탈출에 유사하는 매력적인 플럭리 마을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어떤 사람들은 플럭리가 소위 비명을 지르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어요. 이 숲에는 멋진 산책로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용기로는 낮에만 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구부러진 숲은 어때요? 폴란드 그리피노에 있는 이 숲은 소나무 400그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기가 90도로 급격히 꺾인 다음 알파벳 J처럼 기묘하게 휘어져 있어요. 1930년대 초에 누군가가 이 나무들을 심었지만 어떻게 나무들이 모두 같은 곡선을 갖게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과학자는 이것이 중력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은 줄기가 중력과 수평을 이룰 때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나무들은 배나 가구를 만들기 위해 살라르데 우유니는 마치 큰 거울 위에 서 있는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인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흔적입니다. 비록 평평해 보이지만 GPS 기술은 일부 풍경이 2.5cm도 안 되는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수렁에 잠겨 있어 약 100억 톤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들 중 일부가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얕은 물 웅덩이로 넘쳐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거기에 가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을 방문하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자연에서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세 개의 천연다리가 있습니다. 폭포는 석회암 침식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결과이지만 마치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타누린 마을에 있습니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과 미네랄의 농도가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요. 수영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은 천연 화학물질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수면 위를 떠다니는 건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죠. 이 고대 수역은 바다보다 9.6배 더 염분이 높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염분을 좋아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일부만이 발견됩니다. 또한 해수면 420m 아래로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고도입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두 조각으로 잘려 평행하게 놓여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알-나스라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는 마치 남극 대륙 한가운데에 누군가 많은 양의 붉은 페인트를 쏟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색입니다. 피폭포는 극도로 짠물이 산화철과 섞인 결과로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이런 섬뜩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기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차가 하루에 2번 지나갈 때 아무도 선로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가 붐비는 날에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거나 근처에 있는 많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거품은 캐나다 아브라함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젤리처럼 보이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유기체를 먹은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가스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 거품이 방출되지만 동결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제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호주에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독특한 수평 폭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좁은 바위 2개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조수입니다. 조수는 9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흐릅니다. 또한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심지어 큰 언덕처럼 보여요. 둘레는 10km이고 높이는 351m입니다. 바위가 아주 오래돼서 가장자리는 침식됐어요.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로페 협곡에는 길쭉하게 구멍이 난 2개 구획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암을 흐르는 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 지방에서는 가장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 아래에 있는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시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작은 배들이 많은 멋진 풍경 사이를 지나갑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군도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유일한 이웃 도시입니다. 이 독특한 곳에 도착하려면 배로 7일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적한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해줄 거예요. 트리스탄 다쿠냐보다 더 고립된 섬은 핏케언 섬입니다. 타히티에서 2200km 떨어진 이곳은 영국인,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 사람들이 어울려 화산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곳입니다. 인구는 50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은 2번째로 큰 해양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급선을 타고 장거리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환상 속 철도 터널은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나뭇잎과 무성한 녹색 식물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지이자 많은 독특한 동물과 식물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주변의 맑은 호수가 펼쳐진 덕분에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 같아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지구상에 얼지 않는 담수의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최대 깊이는 1646m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장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300종 이상의 동물과 570종의 식물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멕시코에는 지하 수정 동굴이 있는데 마치 성간 세계처럼 보입니다.
지표면 아래 약 300m 깊이에 있으며 각각의 수정 스파이크는 길이가 10m이고 무게가 55톤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정 결정체 중 일부입니다.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붉은 모래이고 바로 이 때문에 중국 텐진으로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소금물에는 수와 다살사라는 붉은색 식물이 살고 있어요. 바닷가 전체가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데 바다 꼭대기 층만 보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에 영감을 준 텐지 산맥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산은 우링위안 지역 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수백만 년의 암석 침식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캘리포니아에는 자이언트 포레스트가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나무 8,000그루 이상이 이 땅에 솟아있는데 이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10그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세쿼이아는 최대 2,7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고양이 섬의 인구는 10명 미만인데 고양이는 120마리 이상입니다. 이 섬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좋아해요. 이곳을 방문한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세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고층 빌딩과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고향입니다. 시밤의 고대 도시는 사막 바닥에 솟아오른 진흙 건물들 때문에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대의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휴식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높이가 7층이며 비옥한 토양과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든 벽돌을 햇빛 아래서 며칠 동안 구워서 지어졌습니다.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키 파무칼레에 있는 고대 온천의 화학적인 구성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처럼 보이게 합니다. 온천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성은 인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왜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 예멘 앞바다에 있는 외계인 같은 섬으로 가장 독특한 나무가 있는 섬입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데 이 놀라운 섬에서만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용암 기둥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폭포의 밑부분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구조는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 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불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를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한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치니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건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니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울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을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음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